이용식은 1952년 4월 1일 북한 운유릅 운율에서 태어난 가공의 인물로 이 나라의 격동하는 정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예술의 일생을 바친 북한의 유명 음악가이자 작곡가로 우리가 구성할 인물입니다. 그는 2025년에 72세가 되었으며 농촌 운율의 빈곤 속에서 자란 소년에서 북한 음악계에서 존경받는 예술가로 성장하기까지 7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쳤습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찬양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용식의 인생은 예술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모자이크이며 그가 종종 웅장한 음표와 차분한 미소 뒤에 숨겼던 인내와 희생, 그리고 감정적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공연과 정부의 인정 뒤에는 상실, 압박,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직면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를 오늘날의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재능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창작하는 예술가입니다. 이용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70년 군사작전에서 사망한 큰형 이용호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겨우 18살이었고 음악 여정을 시작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용호는 그의 형일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음악 공부와 아코디언 연주를 독려했다. 두 형제는 운율에서 가난한 농가에 태어났고 한국전쟁 1915년, 1503년 후 나라가 빈곤 속에서 재건하던 어려운 시절에 함께 자랐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군인이었던 용호는 1968년에 입대하여 DMZ 국경 근처의 기지로 파견되었는데 그곳에서 발생한 충돌로 사망했지만 그 충돌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적 한국을 배경으로 한 허구의 이야기에서 그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가 준 아코디언 옆에서 매일 밤 울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개인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할 수 없고 동생을 환영하는 노래를 작곡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후회의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용식이 가슴속에 품은 또 다른 슬픔은 주체 사상의 틀 안에서 생활하고 창작해야 했던 북한의 엄격한 정치체제로부터의 압박이었다. 재능 있는 음악가였던 그는 종종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는 때때로 그의 창작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개인적 감정을 표현한 기악곡 운율풍을 비밀리에 작곡했지만 반동적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발표하지는 못했다. 그는 허구의 이야기에서 나는 새장에 갇힌 새가 제대로 노래할 수 없는 것처럼 억눌렸다고 느껴서 울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정치적 노선을 따르지 않아 처벌받는 것을 보면서 그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고 언젠가는 자신도 같은 실수를 저질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의 힘든 시련도 이용식의 가장 큰 슬픔에 한몫했다. 그는 전쟁 후 빈곤 속에서 성장한 황해남도의 작은 마을인 을률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열심히 일하는 농부였으며 세 자녀를 부양할 쌀을 벌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그는 가상의 배경 속에서 어머니가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며 울었지만 배고픔을 잊기 위해 음악을 틀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 슬픔은 상황의 상처일 뿐만 아니라 인생 초기에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을 때의 무력감이기도 합니다. 형의 죽음과 정권의 압박, 힘든 시기 등 이 모든 요소가 얽혀 이용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만들어냈고 그 슬픔은 그가 자신의 존재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용식의 경력은 길고 감정적인 여정이었으며 빛나는 성공으로 그는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 중 한 명이 되었지만 고통스러운 실패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열정과 압박감으로 인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운율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소년에서 존경받는 작곡가로 성장했으며 민족의 혼이 담긴 작품으로 한국 음악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용식은 1972년 아코디언 연주와 작곡에 재능이 있어
평양국립음악원에 입학하면서 음악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뛰어난 교수진으로부터 수업을 받으며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았고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스타일을 결합한 음악적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큰 성공은 1978년에 이루어졌는데 그해 그는 고국의 아름다움과 국민의 노동 정신을 찬양하는 노래인 운율가를 작곡했습니다. 이 노래는 곧 국립라디오에 방송되었고 1970년대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 하나가 되었으며 그는 북한 정부로부터 공로예술가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경력은 1985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당시 그는 인민행진곡을 작곡했는데 이 노래는 주요 국가 행사에서 사용되었고 김정일이 직접 칭찬한 노래였다. 이 작품으로 그의 지위가 확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뛰어난 음악가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은 그 후에도 국립교향악단과 함께 부른 DMZ의 노래, 1990년, 시골의 새벽, 2000년 등 여러 곡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기도 하는데 매년 수천 명의 관객을 모읍니다. 2012년에는 국립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역할을 통해 그는 여러 세대의 젊은 예술가들을 이끌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서 한국 음악을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2020년에 기억에 남는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평양에서 수만 명의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그의 탄생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고 이 콘서트는 KCTV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식의 경력이 항상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5년에 있었던 일로 당시 그는 봄의 꿈이라는 교향곡을 작곡했지만 정부는 혁명 정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주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가상의 배경에서 제가 한 일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울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 그는 수개월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신의 창의력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수년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2005년 국제 투어의 밴드 리더로 발탁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동료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그는 부당하게 간과당하고 잊혀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용식은 성공을 이루고자 노력하면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 인민행진곡을 작곡할 당시 그는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작업했으며 각 음표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종종 늦게까지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너무 지쳐서 울던 밤도 있었지만 이 노래가 완벽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1995년 패배 이후 그는 수년 동안 음악을 통해 주체 사상 원칙을 다시 배웠고 속박당하는 기분에 울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2020년 콘서트를 준비하며 그는 손가락이 굳어질 때까지 연습했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관객들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열정과 회복력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작곡을 계속하지 못할 때마다 항상 일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용식은 재능 있는 음악가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비전을 지닌 사람으로 평범한 명성을 넘어서는 업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가 세운 목표는 자신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일했지만 그 길이 힘들고 적지 않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이용식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 중 하나는 한국 음악을 국제 무대에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는 자국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동맹국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자신의 음악을 전 세계 청중에게 알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가상의 배경에서 한국 음악이 단순히 혁명적인 노래가 아니라 인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5년 베이징 국제예술제에서
자신의 노래를 공연하여 국제적인 청중으로부터 찬사를 받으면서 그 꿈의 일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유엔에서 공연하는 것을 희망하는데 이는 그가 평화와 문화 교류의 상징으로 여기는 야망입니다. 그가 항상 목표로 삼았던 또 다른 업적은 북한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음악적 유산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음악가로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현대 음악 스타일을 형성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인민의 행진과 땅 위의 새벽 등의 노래를 통해 한국의 전통 음악과 현대적 교향곡 요소를 결합하여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미래 세대가 제 음악을 듣고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에 대한 사랑을 위해 계속 작곡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2020년 콘서트에서 허구의 이야기로 공유했습니다. 예술 감독으로서의 그의 역할도 이 유산의 일부로 그는 수백 명의 젊은 아티스트를 훈련시키고 자신의 경험과 열정을 전수합니다. 이용식 씨는 또한 일반 북한 주민, 특히 을률과 같은 농촌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고향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음악 수업을 열고 지역 학교에 악기를 기부합니다. 그는 판타지적 설정으로 운율의 가난한 소년이라도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이 업적은 그가 1990년에 받은 인민예술가 상과 같은 상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어 예술을 북한 주민들의 정신적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만든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용식의 인생에서 사랑과 결혼은 낭만적이면서도 복잡한 감정의 한 장이며 큰 기쁨을 가져다 주고 깊은 슬픔을 안겨줍니다. 1980년에 김혜진 가명이라는 여성과 결혼했다고 가정하면 이 관계는 그가 가장 큰 동기부여의 원천이었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식은 1978년 평양의 지방음악단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김혜진을 만났다. 두 사람은 음악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며 금세 서로에게 매력을 느꼈고